사실 테나 감독은 최근까지 프리미어리그 무대를 경험을 했었고 이번 시즌에 좀 실패를 했다고 하지만 뭐 리그컵, FA컵 트로피를 연속으로 든 이력 자체는 그쵸, 당연하죠. 조금 뭐 구미가 당길 수도 있어요. 토트넘 경기를 보시는 분들은 요즘 좀 많이 답답하실 겁니다. 네. 감독에 대한 비판, 뭐 선수들에 대한 비판, 감독에 대한 비판, 구단주에 대한 비판 모두 지금 있는 상황에서 특히 포스테코글루 감독 이 정도면 강등권이어도 잘라야 되지 않나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안 좋은 성적이거든요. 그렇죠.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토트넘이 위기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는 가운데 원래 이제 풋볼 런던 이 매체도 굉장히 좀 방어적인 어떻게 보면 포스테코글루로 그대로 가야 된다라는 입장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지금 상황이다 보니까 감독 교체 시나리오, 그래서 후임 감독 리스트를 한번 구성을 해서 기사를 냈습니다. 이 기사를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일단은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굉장히 지금 초조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기자회견에서 좀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해요. 뭐 부상이 팀에 미치는 영향, 뭐 이로 인해서 자신이 선택해야 됐던 선수들의 연령, 뭐 다른 상위 팀과의 뭐 상황 차이,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를 하면서 나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이게 우리 팀의 본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식의 인터뷰를 당장 했었죠. 네. 빌라전 끝나고 나서. 그만큼 약간 짜증 섞인 반응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런 게 정말 많은 압박감을 정말 크게 받고 있구나라고 느끼게 하는 그런 대목인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 매체도 감독 교체를 그렇게 이 기사를 내면서도 좋게 보진 않았어요, 사실. 부상자가 돌아온다면 개선을 시도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포스테코글루 체제에서. 당장 지난 시즌에 그래도 기존의 멤버들이 있으면 잘했지 않느냐라는 게 이제 중론입니다, 이 매체. 그리고 또 다른 팀의 사례가 또 있다 보니까 섣불리 감독 교체를 하는 게 답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맨유가 있죠. 맨유가 테나 감독 자르고 아모리 감독 11월 달에 선임을 했는데 지금 토트넘과 순위가 하나 차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맨유를 봐라. 감독을 바꾸는 게 항상 반등을 이뤄내는 건 아니다 라면서 조금 아직까지는 감독 교체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선을 보여줬습니다. 네, 그리고 또 토트넘의 그런 감독 수수료, 경질 수수료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게 또 문제이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지금 있는 감독 매물에서 당장 선임할 수 있는 감독에 괜찮은 매물이 없으면 다른 팀에서 빼와야 되는데 그것도 어쨌든 돈이 들잖아요, 돈이. 맨유 같은 경우에는 한 1,000만 파운드 썼거든요. 네. 거기 스포르팅에도 해지 위약금 줘야 되고. 그래서 뭐 그런 돈을 또 써야 되는 게 비용이 드니까 일단은 감독을 당장 바꾸는 게 답은 아니다라는 주장을 일단 처음에는 펼쳤습니다. 네. 사실 앞서서도 저희가 성적 얘기를 해드렸는데 뭐 성적만 놓고 보면 당연히 경질이 지금 돼도 무관하죠. 네. 그리고 그런 상황인데 게다가 어쨌든 뭐 지지를 받고 있는 쪽에서 얘기하기로는 그거잖아요. 포스테코글루 감독 부상 제외하겠습니다. 네. 색깔이 좀 확실하다. 그런 얘기를 우리가 지난 시즌부터 했고, 근데 뭔가 최근 들어 그 색깔이 옅어지고 있거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라도 경질론이 나오고 있는 건데, 자, 쉬고 있는 감독들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 매체에서 언급한 감독들은 총 한 6명 정도 되는데, 요하임 레브 감독, 에릭 테나 감독, 그리고 로페테기 감독, 차비 에르난데스, 에단 테르치치, 요런 감독이랑 또 알레그리 감독도 이야기도 나왔고, 그리고 지난 토트넘과 맞대결에서 0대5로 패한 다음에 사우스햄튼에서 경질된 러셀 마틴 감독까지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네. 일단 감독들을 봤을 때 알레그리 감독 같은 경우에는 스타일 자체가 약간 무리뉴 콘테가다. 맞아요. 윈나우 전략을 사용하는 감독이다 보니까 이 감독의 경우 방향성이 좀 다르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사실 토트넘이 선임할 가능성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면서도 너무 감독이 없다 보니까 다른 시나리오도 약간 제기를 했어요. 2026 북중미 월드컵 끝으로 대표팀 감독직을 내려놓는 그 사람들은 좀 어떨까? 그러면서 3명을 언급을 했는데 포체티노, 투엘, 나겔스만. 포체티노 감독이 현재 지금 캐나다 대표팀 하고 있고, 투엘 감독 아니죠. 포체티노 미국이죠. 네. 네, 헷갈렸습니다. 캐나다는 저희 제시마시. 네. 포체티노 감독은 미국 하고 있고, 투엘 같은 경우는 잉글랜드, 그리고 나겔스만은
저기 독일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캐나다를 미국이라고 하시면 큰일 나요. 요즘 큰일 나죠. 네, 저쪽 대통령분도 그렇게 그러니까요. 정정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빠른 사과. 오케이. 네. 좋아요. 일단 이 감독들이 그래도 아직까지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 북중미 월드컵까지는. 그러니까 단기 계약으로 어떤 일이 가능할까라면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즉슨 일단은 리그가 3개월 정도 남았으니까 사실 그 사이에 잠깐 데려와서 쓰면 안 되냐 겸임으로 요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보면 포체티노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진출을 하잖아요. 네, 그 개최국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잠깐 데려와서 불만을 좀 끄면 어떨까 이런 가능성을 좀 제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어려운 이야기죠. 네, 한 팀을 맡으면서 또 다른 팀 급하게 맡는다는 거는. 그 러셀 마틴 감독의 경우에는 어쨌든 승격을 이끌었고 좀 젊은 코치잖아요. 근데 일부 리그에서 실패한 게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이지만 반대 사례로 보면 콤파니가 네. 네, 있잖아요. 근데 그 케이스는 진짜 드문 케이스라서 정말 좀 그리고 콤파니는 좀 더 선수로서 유명세도 있고 이전 팀에서 또 성공 사례도 꽤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마틴 감독이 그 콤파니의 행보를 똑같이 가기에는 굉장히 좀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마틴 감독 스타일 자체가 젊고 트렌디하고 그리고 이 볼 소유를 하는 스타일의 감독이라서 토트넘의 지금 현재 틀에는 더 잘 맞는 감독이라고 이 매체도 평가는 했습니다. 네. 그래서 감독들 조금씩 살펴보면 뭐 로페테기는 일단 올버햄튼 웨스트햄에서 경질이 됐기 때문에 빼고 네, 거의 뭐 비슷한 상황이죠. 네, 거의 강등권까지 내려갔다가 결국 경질이 됐고요. 알레그리는 앞서서 말씀해주신 이유가 있고 저도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아마 셉셉이랑 벤탄크루가 알레그리 산하에서 밀려서 온 거 아닌가요? 좀 뭐 이렇게. 네. 뭐 그거 생각하면 근데 물론 뭐 그때랑 지금의 입지는 전혀 다르겠지만. 근데 결국 비슷해지지 않아요? 뭐 스타일 왜 그 감독 스타일이 안 맞는다면 밀릴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마타도 맨유 와서 계속 하다가 무리뉴 왔을 때 이 상황에서의 마타는 좀 다르다 했는데 무리뉴가 결국 완전 선발로 고정해서 쓰진 않았던 걸로 기억을 해서. 뭐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나마 가능성이 높은 게 테나흐 혹은 레브라고 돼 있는데 사실인가요? 왜냐면 지금 나머지 위에 감독들은 솔직히 조금 애매하잖아요. 아까 저들이 가능성이 높다라기보단 그나마. 그렇죠. 그나마입니다, 여러분. 지금 쉬고 있는 감독 중에 바로 급하게 데려와서 소방수를 쓸 수 있는 감독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일단 테나흐부터 얘기를 해보면 사실 테나흐 감독은 최근까지 프리미어리그 무대를 경험을 했었고 이번 시즌에 좀 실패를 했다고 하지만 뭐 리그컵, FA컵 트로피를 연속으로 든 이력 자체는 그렇죠. 당연하죠. 조금 뭐 구미가 당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최근까지는 도르트문트와 굉장히 강하게 연결되기도 했거든요. 그래도 이들 중에서는 최근까지 굉장히 클럽팀을 맡았고 또 트로피도 들었던 도르트문트 최근에 누가 갔지? 니코 코바치가 네. 그렇기 때문에 테나흐 감독이 그나마 낫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겠죠. 그리고 또 선수단 다르잖아요. 테나가 토트넘 선수단은 어떤 거를 또 만들어낼지는 맨유와는 또 다를 수 있습니다. 네. 물론 뭐 맨유에서 굉장히 그런 불화설도 있고 했지만 토트넘 선수들은 제가 봤을 때는 스타일 자체가 되게 좀 감독 따르고 충성미 있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화설이 딱히 나오지는 않는. 지금도 굉장히 포스트코글로 감독을 끝까지 좀 지지하고 열심히 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거 봤을 때는 또 테나흐 감독이 왔을 때 좀 선수 성향이랑 좀 잘 맞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좀 해봤습니다. 네. 다음은 레브 감독. 레브 감독 같은 경우는 일단은 단점을 좀 따져보자면 잉글랜드 무대 경험해 본 적이 없죠. 그리고 클럽 감독이 한 게 20년이 넘었습니다. 네. 그래서 리스크가 있는 선택지이긴 한데 아무래도 독일 대표팀에서 좀 보여준 그런 모습들이 있다 보니까 이전에도 좀 여러 빅클럽들이랑 좀 연결이 된 적이 있었죠. 네. 근데 문제는 본인이 일단은 감독 복귀에 그렇게 열정적이진 않아 보인다는 거죠. 뭐 감독 복귀에 열정적이었으면 지금도 뭐 빈자리에 굉장히 뭐 이적설 나오고 했을 것 같은데 뭐 최근에 전혀 그런 것이 없으니까 아마 국대 쪽으로 좀 관심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근데 진짜 딱히 대안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매체도 지금 상황 봤을 때는 사실 포스트코글로 자르고 나서도 대책이 없다. 그러니까 일단 유지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유지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고요. 그리고
아니면 두 번째 대안은 사실 새로운 감독을 급하게 데려온다기보다는 역시 우리 메이슨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로 토트넘도 소방수로 등장할 수 있는 메이슨이 있다 보니까 감독 교체산 그런 시나리오 같은 경우는 한 세 번째 정도가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포스텍 잔류, 두 번째는 메이슨 대행 체제, 세 번째가 감독 교체.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쵸. 네. 바꾸려면 사실 지난 여름에 좀 바꿨어야 됐지 않나 싶은 게 지난 여름에는 매물이 좀 많았잖아요. 투엘 나왔었죠. 아시아 무대를 네. 경험했던 감독을 데려왔던 거잖아요. 포스테콜로 감독. 그렇죠. 그 비슷하게 아시아 무대를 이끌었고 토트넘의 공격 축구 컨셉이 있지 않습니까? 네. 최강희 감독 어떨지. 아마 고려를 안 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최 감독이 그래도 셀틱을 잘 맡아서 이끌었잖아요. 저기 포스텍 같은 경우에는. 그러네. 신태용 감독 있네요. 신태용 감독. 네. 네. 물론 한국 감독이 저런 큰 팀을 맡는 역사가 좀 언젠가는 이뤄지길 바라겠지만 지금 너무 힘든 토트넘은 아닐 것 같긴 합니다. 뭔가 신태용 감독이 만약에 외국에 이런 유럽에 진출하면 그게 뭐 너무 그려질 것 같아요. 그 한국 발음으로 애들 부르면서 야 뱅탕아 이러면서 지금 안 웃기다고. 네, 너무 약간 뭐 그러면 물론 재밌겠지만 네. 조급함에 좀 무리수를 뒀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한국 감독님들은 우리 주변에서 또 다시 볼 수 있기를 희망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토트넘 그 포스테콜 감독 이야기를 해봤는데 경질 만약에 된다면 네. 타이밍은 사실 이번 주였어야 되거나. 그렇죠. 네. 근데 뭐 네. 이번 주 빌라전에 패할 가능성이 좀 높긴 했지만 토트넘도 그걸 좀 알고 있었는지 빌라전 패배해도 안 바꿀 거야라는 게 이런 현지 매체에서 많이 나왔었어요. 유일한 가능성 빌라전에서 막 대패를 했다. 뭐 0대 5로 졌다. 이런 경우에만 좀 경제 시나리오가 있었던 것 같고 이번에도 1점 차로 졌잖아요. 포스테콜로도 지는 게 지금 다 1점 차예요. 그런 것들이 약간의 그런 희망을 준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1점 차로 지든 5점 차로 지든 지는 건 지는 건데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만약에 또 경질 타이밍을 잡는다면 2월 말 그러니까 유로파리그의 토너먼트가 시작되기 전에 네, 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맨유전 있죠. 17일 요 멸망전에서 결과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그 다음 또 23일에 입스위치전 있습니다. 입스위치는 그 토트넘을 원정에서 잡았던 팀이죠. 그래서 입스위치 상황도 상황인 만큼 굉장히 좀 절실하게 나올 것 같고 맨시티 같은 경우에도 27일에 맞붙게 됩니다. 맨시티전은 토트넘 홈인데 좀 걱정되는 거는 역시 상성이 좋은 토트넘이 맨시티 잡고 요즘 또 맨시티가 좀 흔들리다 보니까 맨시티 잡고 또 봐라 이렇게 다시 포스테콜로 감독의 그 지지 여론이 확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조금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맨시티전 4대0 승리로 이게 포스테콜로 감독의 지지율이 확 올라갔다가 내리 계속 안 좋은 흐름 탔던 거거든요. 네, 그런 걸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쨌든 뭐 감독이 바뀌게 되면 일단 손흥민 선수 입장에서는 뭐 일단 마지막이 될 수 있는 시즌을 또 새 감독이랑 보내야 된다는 점. 네, 그런 점들이 조금 뭐 손흥민 선수 입장에서는 반길지는 모르겠어요. 네, 감독이 좀 계속 바뀌는 그런 상황들. 네. 좀 한 분이 오래 하면서 트로피에 계속 도전했으면 좋았을 텐데 토트넘이 좀 그런 상황이 되지 않는 게 우리 한국 팬들 또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안타까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 경질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맨유전이 중요하겠죠. 경질을 원하시는 분들은 왜냐하면 맨유는 누누를 날려준 적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네요. 네. 네. 근데 누누 때는 정말 빠르게 경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너무 질질 끌다가 이미 놓쳐버린 타이밍 놓친 그런 느낌이라 과연 맨유전 결과에 따라서 바뀔지 좀 저는 그럴 가능성이 좀 적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이렇게 토트넘 감독의 경질 관련된 경질이 될 수도 있다. 뭐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경제가 관련된이라고 하면 너무 위험한 워드예요. 네.